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집에 책을 막 굴려놔도 난 책이 제일 싫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에서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이 자주 보일수록 생활 공간에 책이 많이 굴러다닐수록 가능성이 높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정 때 교원 자격 시험을 봐서 학교는 안 다닌 분이지만,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이제 고학하고 혼자 독학하고 그래서 교원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그때 이제 해방된 직후에 막 교사를 뽑을 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교사가 되셨는데 집에서 늘 책을 읽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셔서 이제 한자 일제 말기여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거의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도 안 시켰고 한글 교육도, 그리고 뭐 한문 교육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결혼하시고 나서 출근하면서 나이 차이가 좀 났거든요. 이제 하루에 글자 4개를 써주고 가셨대, 한자를.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와서 숙제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소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한자를 꽤 많이 아셔가지고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던 신문을 다 읽으셨어요, 옛날에. 그리고 뭐 이광수의 소설도 읽으시고 뭐 가끔 이제 그랬고,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책을 읽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집에 책이 많이 굴러다녔고요. 저희 누이들도 뭐 소설책 읽다가 집 팽개쳐 놓으면 아무거나 이제 읽으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무렵인데 그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서유기 이렇게 두꺼운 거 읽었던 기억도 나고요. 여자애들이 주로 읽는 소설들 있잖아요. 세계 명작 전집에. 그런 게 우리 집에 많이 굴러다녔어요. 그 심심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고 뭐 그러니까 그 책이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집에 그런 게 굴러다니면 그냥 보게 되죠. 보다 보면 이제 뭐 무슨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책들을 읽게 되니까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집에 책을 막 굴려놔도 난 책이 제일 싫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집에서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이 자주 보일수록 생활 공간에 책이 많이 굴러다닐수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책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죠. 그래서 뭐 필독서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누구나 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장르가 어떠하든. 읽다 보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요. 읽다 보면. 그거 누가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읽고 산다. 그게 제일 좋은 독서의 방법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공부할 때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50 됐을 때가 한 15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야 한다 이래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서 계속 읽은 거예요. 이게 책을 한 권 읽다 보면 다른 책을 또 손을 대게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을 최근에 요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인문학 공부만 할 때는 호주제 폐지할 때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제가 국회의원일 때인데 저도 그때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할 때 옆에 어떤 연세 있으신 동료 의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찬성해야 되지? 폐지하는데 해야 되겠지? 아니 뭐 나가셔서 돌 맞을 각오 아니시면 하시고요. 내가 역시 하는 게 좋겠어. 그래갖고 이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때 그 논의를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미 그 같은 결정이 나왔고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제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모계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가 모계로만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계는 추적이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브를 추적할 때 최초의 여성 인류를 추적할 때 여자밖에 추적 못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로 추정되는 사람은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도 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서 추적하는 거니까요. 그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특별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었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그 발전소래요. 세포의 발전소래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세포 내 기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계속 책을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사방에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많더라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었으면 복잡한 이런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을 거라는 것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기 시작했는데 서문만 읽었는데 벌써 약간 흥분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걔가 세포에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많대요. 그게. 동시에 거기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애인데 걔가 되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새로운 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거는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별로 이제 과학 분야의 이것저것 말고는 별로 새로 호기심 가는 분야가 없긴 해요. 그런 건데 다시 방송돼서 공부한다면 뭐 해보고 싶냐? 생물학 하고 싶어요. 분자생물학이나 동물행동학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쥐 연구 이런 건 싫고요. 왜냐하면 동굴에 가서 박쥐 똥 떨어지는데 거기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싫고요. 분자생물학 같은 건 재밌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되게 그 유튜브에 과학 강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가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 공짜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구나라는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예. 이과 전공하신 분들이 문과 공부를 하면 쉽죠? 예, 쉬워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서 그냥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 약간 딱하다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엄청 주장을 해놨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요. 사실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중에 어떤 것은 옳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인문학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계속 이제 발전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무슨 수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과 분들이 문과로 넘어와서 공부하는 건 되게 쉬워요, 사실은. 다만 이제 문과가 이 과학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은 이제 방정식 때문이죠. 뭐 그냥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방정식 나오면 수학을 쓰기 때문에 과학은 그게 진입 장벽이에요, 일종의. 이제 과학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압축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인문학의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껴안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물질이네. 아니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물질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이렇게 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몸이라는 이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다음 왜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고 주로 인간의 정신, 문화,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의 몸이 물질이잖아.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과학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문학 자체에서 주지 않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요, 과학과 인문학은. 근데 과학의 질문은 인문학의 질문과 다른데 과학의 질문을 몇 개 알고 나니까 인문학에 알고 있던 질문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밌어. 그래서 책을 계속 읽게 됐죠. 재밌었어요. 재미없으면 못 읽죠. 그리고 재미없는데 뭐하러 읽어요? 지금까지 과학 공부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때문에 과학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읽다 보면 막 어떤 감정도 막 느끼게 돼요. 그전에 없던 감정, 모르던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돼요. 또는 알던 감정을 더 진하게 느껴요. 그런 게 원래 책 읽는 재미, 공부하는 재미니까
그렇게 좀 재밌었어. 문과와 이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현재 저희 교육체계인데요. 그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 구분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수학 싫은데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무조건 수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아동학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거는 필요한데 좀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시험을 봐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는 그 정도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인문학에 준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책이 7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출간이 됐는데 저는 그 책의 존재를 한 2000년대 들어서까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를 줬더라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만날 기회가 있었더라면 사회과학 공부를 할 때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이제 19세기나 이런 그런 생물학이 많이 발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때 나왔던 인문학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이론들이. 그런 걸 해석할 때 이런 생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알고 과거의 이론들을 만났다면 실제로는 모르고 만났는데 좀 그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어떤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그런 점에서. 이과 학생들에게도 인문학의 기반이 되는 여러 분야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문과 학생들에게는 과학을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좀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자발성의 기초를 두고 넘나들면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장치는 좀 있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누는 게 문제 있다고 해서 그냥 경계선 세부리가 합쳐버리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이 학교를 지배하는 시대에 그렇습니다.